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대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슈는 제 생각에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예금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그거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의 영향이지만은,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온도 차이는 다르죠. 그죠? 왜냐면 각 나라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건데, 이 대부분 세계 증시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하죠. 그죠? 얼마나 강했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악재가 등장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또 그리고 이 해당 국가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동성이 원래 큰 나라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고, 변동성이 원래 작던 나라는 작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그 각 나라별로 온도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실제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겉으로 보면 상승 마감하기도 하고요. 중국은 해봐야 뭐 0.4% 빠지고, 한국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3%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나라마다 좀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아직 막 꺾였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한국만 이번 주에 특히 뭐 월화 들어가지고 약한 거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비교적 강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와서 방향이 틀어지고,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특별히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가 많이 빠진 거에는 아무래도 그 백악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다 대고 니네 중국에다가 물건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이 영향을 또 크게 미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그 2차전지나 뭐 B2, SG발 하한가 사태 때문에 불공정 거래, 니네 주가 조작하면은 없애버리겠다, 단죄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한국 증시가 특별히 더 많이 세계 증시보다 더 강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한국 증시만 최근 몇 주간 굉장히 많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급하게 올랐던 거를 오늘 그래서 급하게 되돌렸다, 뭐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먼저 하는데, 오늘 한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왜 급락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긴 했는데, 일단 하여튼 뭐 급락을 했으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이렇게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 혼자 급락을 했었었죠. 세계 증시와 좀 흐름이 좀 안 맞게 지 혼자 한 발 앞서 나갔단 말입니다. 한 발 앞서 나갔던 거를 오늘 다시 이제 한 발 되돌렸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와 어느 정도 키를 맞췄다, 뭐 보폭을 맞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물론 이제 유럽 증시가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최근에 많이 나갔던 부분을 약간 좀 돌린 거에 불과하니까 이제 대부분 어쨌든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출발선에 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 증시의 특별한 약세를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5일선과의 이격도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뭐 옵션의 시세 등등을 봐도 그렇고, 오늘 어쨌든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 최근의 변동성 수준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빠지긴 한 겁니다. 최근의 변동성 수준에 비하면, 최근에 이렇게 비리비리 하던 거에 비하면 4포인트, 선물 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오래간만에 좀 많이 빠진 거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5일선이 지금 331에 있는데 종가는 325니까 5일선과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좀 급락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하방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철렁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물컵에서 물을 주전자에서 물을 쫄쫄쫄쫄쫄 조금씩 따라 보내야 오랫동안 멀리 동안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주전자 컨트롤 잘못해갖고 너무 많이 기울여가지고 뚜껑이 확 열려갖고 지금 확 쏟아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때문에 좀 어쨌든 좀 하방 보시는 분들이 좀 하방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고민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는,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뭐 하방을 이제 뭐 추격을 하는, 당장 내일 더 폭락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추격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해졌다, 일단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일단 뭐 저의 생각인 거고요. 어쨌든 뭐 오늘 많이 빠졌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일단 뭐 그런 건 일단 뭐 저의 생각에 불과한 거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그냥 시간 지나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오래간만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라인을 깨는 데는 이 강력한 매도세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제때 나왔고 강력하게 붕괴시킨 거 맞긴 맞습니다. 확실히 레벨 다운된 거고 하락 추세로 전환을 시키긴 시켰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좀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임수일 수도 있다, 혹은 뭐 되돌림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은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제는 뭐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이제는 좀 큰 소리 내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된다. 왜냐? 직전 고점, 전고점이라는 자리가 중요했는데 이 자리를 깼지 않냐?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한편으로 좀 할 수는 있게 됐어요. 이게 이제 상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봐라, 지난번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냐, 이렇게 강하게 올랐었는데 드디어 좀 일단 단기적으로 투매 비스무리한 흐름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투매 비스무리한 흐름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지금은 뭐냐, 원래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 상승 추세니까 원래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투매성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어쩌면 조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한 지지선을 강력한 매도세를 등장시키면서 붕괴시켰기 때문에 매수세는 일단 안 보이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위험하지만 조금씩 이런 자리에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의 저가 아니면 오늘의 종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상방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근거는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좀 급하게 빠진 건 분명 사실이긴 하다. 급하게 빠지긴 했는데 급하게 빠진 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차차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실 오늘의 하락 분명히 뭐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의미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보시면 뭐 4거래일 동안 결국 어디를 지키고 올라왔어요. 사실 뭐 굉장히 조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덜 올라오긴 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의 생각에는 이 콜옵션이 급격하게 죽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를 움직이는 많은 부분은 콜옵션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동성 지수 움직이는 많은 요인, 콜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콜이 오늘 급속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얘가 좀 덜 살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일단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급등하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준 거는 제 생각엔 근데 일단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 이런 건 또 하방 보시는 분들이 또 괜찮게 또 볼 수 있는, 야 이거 봐라, 이 빅스가 조금밖에 안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빠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정도. 풋옵션들은 오늘 보시면 조금 올라왔습니다. 얘도 오늘 확실히 이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자겠죠. 돌파한 자겠는데 약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풋옵션들이 지난번에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거나 들썩들썩 하면서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보시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1선에 탁 걸린 겁니다. 21선이 30분 봉으로 보면 241선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241선에 결국 맞고 지금 일단 약간 저항을 의식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이렇게 달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제 생각에 위쪽에 좀 저항들이 있어서 당장 달리는 건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뭐 콜 죽는 거는 지금 뭐 콜은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하락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이런 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를 때도 워낙 좀 비이성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코스닥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긴, 분명히 좀 그 코스피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얘도 5일선과 이격 이런 거 보면 지금 4%나 떨어졌단 말이죠. 5일선이 지금 1312에 있어요. 근데 1260이면 지금 무려 4%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제법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수치임에 분명해요. 코스닥은 그리고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에 왔습니다. 얘도 중요한 지지선에 왔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요. 물론 오늘 붕괴가 됐으니까 이것도 아래쪽으로 전환 이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얘도 같은 고민인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냐?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타이밍 아닐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보시면 이제 아무튼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천천히 올라오다가 한 몇 거래일 동안 주춤 하다가 여기서부터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은 오버슈팅 했던 구간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고작 이거는 오버슈팅을 되돌린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사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잘하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좀 많이 빠진 감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살짝 이제 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향방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루 만에 이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동반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 오늘 다 깼는데 하루 만에 여기서 이제 적당히 비리비리 하다가 한 번에 훅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하락이 약간 좀 속임수 비스무리하게 되고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떤 뭐 쌍고점이나 이런 쌍고점이라든가 아니면 다중고점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또 잡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뭐가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거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당장 뭐 여기서 하방 물량을 이제 오늘 먹었으니까 이제 난 간다. 그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수익은 계속 누적시키셔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제 생각엔 이제 하방을 뭐 비중을 축소하고 뭐 그러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씩 주식을 한 숟가락씩 매집해 본다 할 수 있는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방을 추가로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갖고 있던 하방을 판다라든가 그거는 일단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환율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눌림시 매수 가능한 자리니까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조금 하락했지만 일단 뭐 양봉이니까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 급락을 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이런저런 점들이 겹쳐져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확 식어가는 걸 우리는 좀 목격을 했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뭔가 바뀌고 있긴 한 겁니다. 바뀌고 있는데 오늘의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놓고, 아무튼 지금 오늘 마감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나친 기대도 우려도 다 필요 없다, 그죠? 차분하게 보시고 오답만 안 내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그죠? 오답만 안 내면 돼요. 나 예를 들어 위쪽에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다. 자꾸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오답이죠, 그죠? 오답은 내면 안 됩니다, 그죠? 오답 내지만 말고 다른 건 다 해도 되겠죠? 일단 뭐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삼성전자 오늘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좀 명확하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얘도 아무튼 좀 지수처럼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세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좀 오긴 왔어요.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없어서 5일선 옆으로 쫙 펴져 있다가 지 혼자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5일선이 못 따라오고 이격이 쫙 벌어진 거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고 그런 건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제 생각엔 좀 신뢰도가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거는 보시면은 이 저 위에서 출발해 갖고 몸통으로 이렇게 깼단 말이죠. 저 위에서 출발해서 몸통 한가운데, 이 가운데 중요한 라인이 지나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몸통 한가운데라기보다는 몸통의 머리 부분, 윗부분에서 이 선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거는 어떤 붕괴에 대한 신뢰도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으로선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거고, 일단 뭐 전환됐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 전환됐다, 아래쪽으로 전환됐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세일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반등 같은 거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 이런 건 뭐 원래 잘 빠지고 있어서 특별히 뭐 지금 워낙 박스권이고 그래서 할 말이 없고, 2차 전지 친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그저 좀 전에 그죠? 어, 이분, 예, 이복현 이분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2차 전지들은 좀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거의 중요한 라인 다 붕괴가 됐습니다. 예, 거의 다 됐어요. 에코프로 BM도 중요한 자리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붕괴됐습니다. 근데 아직 붕괴는 안 됐죠, 그죠? 쌍고점 완성 직전입니다. 붕괴되면 25만 원 정도 붕괴되면 24만 5천 원 이런 자리 붕괴되면 쌍고점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였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뭐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 친구들 다 빠졌네요, 그죠? 다우데이터, 삼천리,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 방 다 빠졌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많았던 친구는 2연속 하한가는 최소한 피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의 연속이고 오늘까지 그 연속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 거래량 원래 뭐 삼천리니 서울가스니 이런 친구들 원래 거래량이 좀 없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너무 유동성 없고 거래량 적은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좋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하한가 연속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순서를 좀 거꾸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한국 증시 좀 먼저 보긴 봤는데, 다른 나라 증시들도 좀 어떤 상황인가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그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다들 그 세계적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다들 가야 될 때 영 못 가고 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독일 증시 보시면은 이제 매물 소화 이렇게 많이 했으면 가야죠, 그죠?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못 가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무슨 악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잔잔한 악재들 때문에 상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서 또 전환될 수도 있겠죠. 일단 못 가고 있다, 이 정도 특징.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독일과 비스무리한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면 계속 매일매일 상승이긴 한데 이게 상승으로서의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죠? 얘도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음봉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이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중국도 오늘 좀 잠시 급락하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박스권 하단 자리 지지력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이제 진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건 얘도 일단 단기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졌고, 얘도 단기 낙폭과대 이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얘도 아무튼 이 당장 박스권을 막 붕괴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막 주식을 사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근데 지금 얘도 근데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주식, 제가 아까 코스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나 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고 오늘 단기 낙폭 과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난 주식을 조금씩 사본다, 상방 베팅 해본다, 저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오늘의 뭐 저가라든가 오늘의 종가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주식을 매집해보겠다,
불가능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해서 그렇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지 불가능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실수로 물을 확 쏟아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한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강하게 빠졌는데 가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 주식시장의 향방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미국하고 유럽이 계속 옆으로 벨벨벨벨 기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이것들이 전부 기간 조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이긴 하나 여기서 이제 B끝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B끝 잘못하면 여기서 몇 주간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되기 때문에 방향이 확 전환되면서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좀 먼저 이렇게 후두둑 먼저 확 빠진 이런 증시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증시를 눈치 봐야 되겠죠, 그죠? 얘네가 다행히 레벨업을 해주면 오늘의 급락이 완벽한 어떤 눌림이 돼가지고 다시 뭐 올라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삐끗 해가지고 박살나면 이제 오늘의 이런 급락이 본격적인 강력한 매도세의 등장,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장의 해석은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 달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남의 나라 실적, 남의 나라 기업들의 남의 나라 실적 그리고 남의 나라 은행들의 그런 그죠? 뭐 그런 실적들이 중요해졌다. 그런 은행들의 예금 이런 게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이제 뭔가 있죠, 그죠? 사실 뭐 오늘 밤 당장 뭐 미국 장중에 그런 중요한 건 없고 사실 뭐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긴 되는데요. 사실 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워낙 죽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까지는 별일 없을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이죠. 수요일 날 아침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갖고 이제 주요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좀 어떤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력을 어느 쪽으로 불어 넣을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죠? 그건 모르는데 일단은 오늘 밤 미국 증시까지는 별일 없을 거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문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지금 현재 뭐 미국이 빠지고 있고 그 유럽이 빠지고 있고 이런 거는 일단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잖아요. 어제 이 시간 제가 녹화할 때도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하락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S&P는 양봉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여튼 조용히 지금 지켜보자.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떨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 미국이 많이 오르더라도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 거고 오늘 오늘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듯이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